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교통멘토 자동차 칼럼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2016년에 달라지는 교통 관련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추워지면 네. 자동차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아마 제가 요 프로 시작한 지 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일단은 자동차도 몸이 움츠러들면서 전기적 에너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 특히 배터리에 의해서 전기계통에서 힘이 모자라서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주 낭패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항상 그 배터리 특히 체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료 탱크는 연료를 가득 채워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외부에 세워놓는 거는 좀 금지해야겠죠. 그렇죠. 되도록이면 실내 주차가 좋습니다. 네. 그 내년에요. 네. 정말 달라지는 게 많아요? 아니요,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속상한 거는 네. 이제 또 며칠 있으면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데. 네. 근데 매년 이렇게 항상 바뀌긴 해요.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조금씩 이렇게 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달라지는 게 이제 뭐 대부분이 다 좋게 개선되려고 달라지는 것들인데. 네. 때로는 이제 뭐 꼭 그런 것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교통법규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보험 관련해서 자동차 세제라든가 뭐 자동차 특히 친환경차 지원금 네. 거기다가 이제 통행료 인상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매년 요맘때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섭섭하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얘기 좀 할까 싶어요. 네. 달라지는 거 첫 번째부터 알아보죠. 어떤 건가요? 예,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뭐 사회가 각박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의외로 이 감정 폭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에서도 보면 이런 갑자기 그 원인을 어떻게 제대로 그 상식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폭력 같은 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올해 들어서 최근 들어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제 난폭 운전 내지는 보복 운전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일부는 그게 뭐 자동차가 그냥 흉기를 생각해서 뭐 위협, 협박, 폭력 뭐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쓰기도 시작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난폭운전이라는 걸 그러니까 보복운전이라는 건 난폭운전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의 무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난폭운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법으로 가면 재미없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뭐 네. 여러 가지 특히 중앙선진범이라든가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불필요한 소음,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진로 변경 금지 위반, 뭐 신호 위반 여러 가지로 뭐 지켜야만 하는 것들인데 네. 못 지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두 가지 이상을 또는 두 번 이상 반복할 경우를 난폭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 정의가.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난폭운전으로 단속됐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보너스로 면허 취소나 정지가 쫓아가고요. 네.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네. 있었는데요, 교수님. 예. 이게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라 그러죠? 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예.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보복 운전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규정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몇 년 전 같으면은 뭐 주장과 목격자 찾아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보급되다 보니까 네. 블랙박스라든가 또는 CCTV, 교통 CCTV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이걸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죠?
이제 뭐 1차로 주행 단속 강화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이거는 참 딜레마일 거예요. 우리 경찰 쪽에서도요. 네. 지정차로 위반이라서 1차로는 사실 추월차로라서 원래는 거기서 계속 주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맨 바하위 차선부터 해서 이제 뭐 화물차라든가 대형 화물차, 그다음에 승합차 또는 승용차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 지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범칙금을 이제 소형차 같은 경우 또는 4.5톤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에 4만 원, 그 이상 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을 범칙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주변 구간에 보면 그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네. 1차로 다시 말해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길이 막히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거는 이런 법규를 뭐 좀 더 강화하겠다, 1차로 주행 단속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네. 과연 강화를 단속을 하시는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난감할 수도 애매모호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든 바뀐다고 공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놈의 고속도로 얘기인데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또 인상된답니다. 안 반가워요. 네, 안 반갑죠? 네. 그냥 뭐, 저같이 이렇게 지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반가운데, 얼핏 생각하면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어떻든 4.7%. 누적되면 만만치 않죠. 네. 그러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의 그 법규상으로 본다면 한 도로를 유로 도로로 해서 받게 되면, 네. 그것이 이제 유로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뽑을 때까지 맥시멈 뭐 30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으면은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알기를 뭐 호남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고속도로 전체를 다 도로공사에서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사실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프리웨이가 됐어야 되고 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친구들은 다 프리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긴 톨게이트 없고 징수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폐쇄도로로 돼서 징수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법을 많이 아시는 분이 네. 한번 이거는 도로공사나 정부를 향해서 시비를 걸어볼 법해요. 이거 통행료 이거 계속 올리는 근거가 뭐냐. 네. 그래서 한번 짚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친환경차 보조금이라는 건 이제 친환경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카 또는 뭐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차들을 이제 많이 보급을 해서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을 좀 줄여보자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도 보면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750만 원씩 줬어요, 한 대당. 아, 그랬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카를 사게 되면 100만 원? 구매하시는 분한테 100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전기차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이제 한 대를 구매하면 1,500만 원 지원해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는 그대로 두고 전기차만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늘어나는 추세라 그런 건가요? 네, 늘어나는 추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그 환경부 쪽에서도 자동차의 기술적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요 하이브리드카보다 훨씬 더 전기차에 가깝고 배기가스 개선 효과가 좋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차가 이제 그 시장에 나온다는 걸 예측을 못했던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지원금을 급작스럽게 500만 원 정도 지원하자 한 대 구매하는데 네. 근데 이미 예산은 어느 정도 전체가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전기차 지원금에서 한 300만 원 줄이고 예산 조금만 늘려서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지원금도 좀 만들어 보자 하고 어떻게 보면 요것도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해진 예산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생기는군요. 예, 예. 네.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게 네. 있어요? 일단 뭐 자동차 보험료 이제 자기 차량 손해보험 다시 말해서 내가 사고 나의 잘못으로 났을 때 내 차의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차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차는 비싸고 어떤 차는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차종에 따라서 이제 인상이나 또는 인하 요인이 있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수입차가 부품이 비싸니까 이미 높게 매겨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산차는 지금 현재 조사 대상 차종이 197개 차종인데 꽤 많네요. 네. 예. 그중에 53개 차종이 오르게 됐고요. 네. 44개 차종이 이제 값을 오히려 지금 보험료를 낮추게 됐어요. 네. 형평성에 네. 맞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수입차는 워낙에 높게 책정됐다 보니까 인상 요인을 안고 있는 게 44차종 중에 4차종 정도가 되고요. 네. 오히려 18차종이 이제 보험료율이 좀 낮춰지게 됐거든요. 네. 이것들은 뭐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이 197개 차종, 44개 차종 다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자세한 거는 보험개발원이나 또는 자동차 기술연구소라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거기 네. 보면 자동차 등급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네, 그렇고 뭐 이건 그동안 계속 뉴스로 이어왔던 거 업무용 자동차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만 인정한다. 뭐 운영 비용을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네. 해외 들어서 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 2016년도에 달라지는 교통정보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달라지는 제도를 좀 숙지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유용한 교통정보 고맙고요. 새해에 뵐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였습니다.